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의료기기 쪽에서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는 회사로 자주 거론되는 T&L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기 급등락을 맞추는 내용이 아니라 T&L이 무엇을 팔아 돈을 벌고 어디에서 성장이 나오고 어디에서 흔들릴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보는 구조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하고요. 저는 공개된 자료 기반으로 틀리지 않게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먼저 T&L이 어떤 회사인지부터요. T&L은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창상 피복제 드레싱, 마이크로니들 패치, 골절 치료용 고정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소개됩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폼 등 승윤 드레싱 관련 기술력, 그리고 더마 코스메틱의 약품 시장 확장, 해외 사업화 추진 같은 방향성도 같이 언급돼요. 즉 한 줄로 말하면 상처 관리 드레싱 쪽에서 강한 소재 가공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미용 패치 영역으로 넓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창상 피복제는 경기 변동에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소비재보다 수요의 바닥이 비교적 단단한 편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상처 관리 수요, 피부 미용 시술 증가 같은 흐름이 계속 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제품은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 구조도 있어서 판매에 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게 T&L을 볼 때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필요 기반 수요로 접근하는 이유예요. 그럼 실적 감각을 잡아볼게요. 시장 데이터 사이트 기준으로 T&L은 매출 최근 12개월과 순이익 최근 12개월이 의미 있게 잡히고 수익성 지표도 꽤 높은 편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순이익 규모와 마진 ROE 같은 지표가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숫자가 왜 나왔는지와 그 숫자가 계속 이어질 조건이에요. T&L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미국향 창상 피복제 수출, 특히 ODM, OEM 형태의 공급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사에서도 미국향 창상 피복제 수출 고성장 기대가 언급된 바 있고 2025년에는 환율, 관세, 미국 소비 둔화 등 변수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분기 변동성이 커졌다는 리포트성 기사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T&L은 내수만으로 굴러가는 회사라기보다 해외 특히 미국 수요와 연결된 회사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관점에서 T&L을 세 덩어리로 나눠볼게요. 첫째, 본업 경쟁력. 둘째, 해외 매출의 구조. 셋째, 변동성을 만드는 리스크와 체크포인트. 첫째, 본업 경쟁력입니다. 창상 피복제 시장은 단순히 잘 붙는 밴드가 아니라 상처 환경을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회복을 돕는 소재 가공 기술이 핵심이에요. T&L이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폼 등 여러 습륜 드레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장벽이 어느 정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흥미로운 건 드레싱만이 아니라 마이크로니들 패치 같은 피부 미용 접점 영역까지 확장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장은 한번 히트치면 끝이 아니라 같은 소재 기술이 다른 제품군으로 옮겨가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매출 구조입니다. T&L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은 대체로 미국 향 수출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해외 매출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어요. 장점은 시장이 크다는 것, 그리고 제품이 검증되면 물량이 커진다는 것. 단점은 환율, 관세, 물류, 현지 소비, 거래처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리포트성 기사에서도 환율 하락과 관세, 미국 소비 부진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언급됩니다. 이건 회사 잘못이 아니라 환경 변수일 때도 많지만 주가 입장에선 어쨌든 변동성을 만듭니다. 셋째, 리스크와 체크포인트입니다. T&L은 구조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고객 지역 집중 리스크. 미국 향 비중이 높아질수록 특정 지역 특정 고객의 발주 정책 변화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수출주 대부분이 갖는 숙명입니다. 환율과 관세, 규제 환경. 앞서 말했듯이 환율이 꺾이면 원화 기준 매출이익이 눌릴 수 있고 관세나 규제 이슈는 단가나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기 변동성. 분기마다 출하 타이밍, 재고 조정, 프로모션, 주문 패턴에 따라 숫자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T&L은 연간 흐름으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분기 숫자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이 꼬일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 및 단가 압박. 습륜 드레싱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있는 시장입니다. 기술 우위가 있더라도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면 마진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만이 아니라 수익성 방어가 같이 확인돼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업의 체질 이야기고요. 이제 주주 입장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T&L은 배당 공시가 확인됩니다.
한국거래소 공시로 2025년 결산 배당 기준 보통주 1주당 1,500원 현금 배당 결정권이 조회됩니다. 이런 배당 정책은 단기 테마성 종목과 달리 실적이 현금으로 이어지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배당은 다음해 실적과 이사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고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현금 창출력의 결과로 나온다는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상승 재료, 즉 촉매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향 수출의 정상화 또는 재가속. 2025년에 변수가 있었다면 시장이 원하는 그림은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다시 열릴 수 있어요. 다만 이건 회사가 공장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지 수요와 유통 고객사의 전략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둘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창상 피복제 외에 마이크로니들 패치 등 확장 영역이 매출로 의미 있게 잡히면 시장은 단순 드레싱 업체가 아니라 피부 패치 플랫폼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가의 천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이익률 방어. 수출이 늘어도 마진이 꺾이면 주가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 원가 구조, 제품 믹스가 실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말로 정리해 볼게요. TNL은 좋을 때는 아주 좋아 보이고 흔들릴 때는 이유가 복합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게 덜 위험합니다. 첫째, 분기 실적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추세를 확인한다. 특히 수출주는 분기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꺾였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니고 한번 반등했다고 영원히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고정한다. 미국 향 물량 흐름, 환율 관세 변수, 수익성 마진, 그리고 제품 확장의 실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가 가장 강합니다. 셋째, 리스크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근거를 본다. 주가가 빠질 때는 시장이 공포를 붙이기 쉽고 주가가 오를 때는 근거를 가장하기 쉽습니다. TNL은 특히 이런 감정 소모가 커질 수 있어서 결국 데이터와 회사 공시실적 흐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TNL은 창상 피복제 중심의 고기능성 소재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 특히 미국 향 수출 흐름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좌우하는 성격이 강한 기업입니다. 배당 공시도 확인되는 만큼 현금 창출력 기반의 기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 흐름의 재가속, 제품 확장의 실체, 그리고 이익률 방어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TNL의 큰 그림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